자, 이제 인문이론의 마지막 과정이 되겠습니다. 금융론의 마지막이자 인문 강의의 끝 강의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금융론 파트에서 배우실 게 바로 증권론입니다. 이 증권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좀 낯서실 텐데 제가 가장 그래도 편안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이론이 바로 채권의 유동화라는 개념이죠. 채권의 유동화.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유동화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동산이나 또는 부동산 관련 다양한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채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채권을 현금으로 바꾸면서 이 현금 조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돈을 구한다는 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래서 이제 돈을 구하는 수단 외에도 현금이 아닌 것을 현금화할 수도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거 갖다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자금 조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할 거예요. 현금화라는 게 유동화였는데, 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유동화라는 표현을 계속 쓸 텐데 이 유동화는 이퀄 뭐다? 현금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채권 같은 거를 유동화시키려면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증권화라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결론을 딱 잡는 거예요. 유동화는 증권화를 통해서 현금화를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일치시켜 놓고 보셔야 돼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이제부터.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습니다. 얘는 빚을 갚아야 되는 놈이고 얘는 꿔준 놈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보자고요. 내가 있고 예를 들면 은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죠. 자, 서로 간에 채권 관계가 성립을 한 거예요. 즉 은행이 예를 들면 채무자에게 5억 원을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럼 갚아야지.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매월 30만 원씩 20년 동안 갚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자, 어떤 대출인지 아시겠죠? 5억을 일시불로 날려줬고, 일시불. 그리고 얘는 나눠서 어떻게 해요? 분할 상환을 하는 겁니다. 뭐 돈이야 다 받는다면 상관은 없지만 은행의 고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한 번에 돈이 5억씩 나가 사람들한테. 곡간이 금방 비겠죠. 근데 곡간이 채워져야 되는데 야 그게 채워지는 게 몇 년 걸려요? 20년 동안 찔끔찔끔 받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은행의 현금도 언젠가는 말라버리겠죠. 그렇습니다. 채권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현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은행의 고민, 즉 은행도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에서 바로 유동화라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지금 장기 채권을 들고 있는 채권자란 말이죠. 그럼 그 채권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팔고 누구한테 팔아요? 투자자한테 팔면 투자자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채권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는 이 과정을 유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화는 현금이 아닌 것을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이니까. 그쵸? 이해되시죠? 그림이?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채무 관계를 기준으로 채권자는 현재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30년, 20년 동안 돈을 나눠받는 거예요. 장기 채권. 현금 마른다고 했죠, 그러면? 이번에 그래서 이 채권을 뭐 하는 거예요? 유동화하는데 이 유동화하는 거는 채권을 뭐 하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채권을 팔면 생으로 팔리나? 안 팔리니까 채권을 예쁘게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장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증권화하는 거예요. 상품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금화하는 과정 자체를 유동화하는 거죠. 유동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보시면 결국 이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낮은 뭐를? 장기 채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매각이 일어나는데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증권 이론을 좀 배우자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부동산 무슨 론? 증권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조금 더 개념을 잡아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때 최초로 발행이 되는 게 바로 무슨 증권이다?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합니다. 얘를 ABS라고 하는데요. A라는 말이 영어로 asset, 미래 에셋 할 때 에셋 아시죠? 이 에셋이 자산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게 채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뭐 자산의 여러 가지 중에서 보통 채권이죠. 그리고 이제 B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fact라는 단어입니다. 이 back이라고 하는 게 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로 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발행되는 S. S가 security라는 단어로서 이걸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BS라는 건 에셋인 채권을 back, 담보로 발행되는 security 증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ABS 개념을 좀 배우실 겁니다. 자, ABS에서 A 얘기 다시. 이게 자산이라고 했는데 이 자산이라는 게 결국 유동화 대상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제부터 유동화 시킬 거예요. 그건 부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 관련 장기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채권으로 통칭하자고요. 장기 채권. 이 채권을 현금으로 유동화 시키는 게 자산의 유동화인데 그 과정에서 발행되는 증권을 뭐라고 하자? ABS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차입자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차입자는 누구? 채무자. 금융기관은 대출해줬으니까 뭐라고요? 채권자죠.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채권 관계가 굉장히 장기 채권이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만기 20년 동안 갚는 채권이면 이 사람 돈 마른다고 했죠. 그럼 이 채권을 뭐 한다고요? 팔아요. 투자자들한테 팔면 되는데 문제는 생으로 채권을 팔면 안 팔리니까 이 채권을 뭐랄까요? 예쁘게 포장하고 가공하는 업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 가공업자에게 채권을 매각을 하는데 그 가공업자를 바로 유동화 중개기구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뭐죠? SPC라고 불러요. Special Purpose Company. 책에 써놨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특수 목적 회사인데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채권을 사서 이 채권을 투자자가 먹을 수 있게 이것을 뭐 한다? 증권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권화가 어려우세요? 그러면 상품화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이 하나 생기는데 그걸 이제 ABS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품을 해놔야지 투자자들이 이게 뭔지 알고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투자자가 투자하면 현금이 들어올 것이고 SPC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현금이 다시 은행으로 흘러 들어갈 텐데 이 과정이 바로 채권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이 금융기관이요. 예를 들면 얘가 소를 보유한 농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우, 암소를 보유한 농민인데 이 양반이, 이 농민분이 소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여러분 소 팔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장에 내서 팔면 됩니까? 택배로 팔면 돼요, 여러분들. 소 한 마리 사실래요? 아빠가 보너스 타왔다 그러고 소 콧구멍에 손가락 꽂아서 데리고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투자자가. 그러니까 이 소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소를 투자자한테 팔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도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소를 누구한테 팔면 되냐면 도축 가공업자한테 팔면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 SPC가 하는 겁니다. SPC는 가공업자예요, 가공업자. 그래서 여기서 도축을 해서 소를 부위별로 팍팍팍팍 잘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상품으로 패킹을 쫙쫙쫙쫙 하는 거죠. 그래서 한우 등심 한 팩 딱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역할을 하는 게 SPC다. 채권을 뭘로 하는 거예요? 증권화하는, 상품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한 팩이 띡 예쁘게 나오는데 그 상품을 ABS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식탁에서 한우 구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팩 사시면 되죠. 사면 돈 들어오죠. 그 돈이 결국 도축업자, 가공업자를 통해서 소를 보유한 농민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과정이 채권이 유동화되는 과정이다. SPC는 뭐 한다? 도축, 가공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채권을 포장합니다. 예쁘게. 상품으로. 그래서 그 과정을 써놓은 거예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매각한다? SPC에 매각을 하고 SPC가 그러한 특수 목적을 띠는 거죠. 그것을 증권화해서 매입한 채권을 ABS라는 증권으로 바꿔서 그걸 투자자에게 매각하면 유동화가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 전반적인 과정을 ABS라고 하는데 유동화를 시킬 때는 뭐 부동산 채권뿐만 아니라 리스 채권,
카드 할부 채권, 뭐 이런 것도 유동화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니까 채권을 유동화할 때는 저당권 유동화 시키는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의 마지막이 바로 저당권을 유동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을 유동화 시킬 때는 그 과정에서 증권 발행이 되겠죠, 또 상품으로. 그때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MBS라고 합니다. 자, M이 뭐냐면 아까 배우신 바로 그 단어, 모기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모기지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시큐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저당권을 찍어서 유동화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현금화하는 과정, 요걸 저당의 유동화라고 하는데 이때 발행되는 상품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자? MBS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저당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당권을 도축 가공업자한테 팔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가공업자가 저당권을 사서 이걸 예쁘게 패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MBS라는 상품화하는 거죠. 상품으로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팔면 그게 이제 유동화가 되겠죠. 자, 그 과정을 그림으로 그릴 건데 ABS를 이해하셨으면 이 그림이 이해가 수월해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저당권이니까 원차입자와 은행이 나오겠죠? 자, 원차입자는 은행에 저당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은행은 그 대가로 대출을 하겠죠. 그때 나와 은행 간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편의상 1차 저당 시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보유를 하게 된 거고요. 그것을 현금화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누군가에게 팔겠죠? 그때 저당권이 매각이 되는데 SPC한테 파는 겁니다. 그거를 유동화 중개기구라고 하는데 그 SPC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공기관이 담당을 합니다. 그 공기관을 HF라고 하는데요. 얘가 바로 유명한 주택금융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Housing Financing. 그래서 얘를 주택금융공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당의 유동화 주체가 바로 HF가 되는 거죠. 저당권을 매각을 하면 사왔죠? 사왔으면 현금이 거꾸로 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이제 저당권을 뽑아서 가공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가공 결과 패킹해서 상품 내놓겠죠. 자, 그걸 뭐라고 한다? MB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면 투자자가 투자하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때 이 은행에서부터 이 투자자까지 시장을 제2차 저당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당이 설정되는 건 1차입니다만 유동화 타는 시장이 2차죠. 그래서 2차의 역할은 저당권의 유동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를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저당권이 흘러갑니다. 팔리고 이 저당권의 포장을 예쁘게 해서 MBS가 나오면 그게 투자자한테 가는 거고요. 그럼 거꾸로 투자자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와서 유동화 중개기구를 타고 은행으로 현금이 들어가고 은행이 돈이 많아지면 대출도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당권이 돌면 현금이 도는 구조. 이게 시장에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저당이 유동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두 개, 몇 차와 몇 차? 1차와 2차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문장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차입자 담보 제공, 은행에서 대출 제공, 맞죠? 저당권 설정, 요게 1차 시장. 이번에 대출자인 은행은 저당권을 보유하는데 그게 장기 채권이다. 이 모기지론이라는 게, 모기지라고 하는 게 워낙 장기죠, 만기가. 그러면 저당의 유동화를 위해서 은행은 그 저당권을 어디? 가공업자에게 매각하는데 이 가공업자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공기관이 한다, 이거예요.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요. 주택금융공사는 매입한 저당권을 포장해서 뭘 발행한다? 증권화한다. 네, 증권화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전반적인 유동화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금융론 과정의 마지막에는 채권이나 또는 증권, 채권화 또는 증권화를 배우신 건데요. 이걸 부동산 증권론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배우신 거예요. 현금화할 때는 상품이 발행이 돼야 되죠. 그걸 이제 증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입문 강의를 마무리를 할 텐데, 자, 강좌가 초반에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의 어떤 기본 용어 위주, 그리고 뭐랄까요, 약간 맛만 보여드린 어떤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취득하고 고득점으로 가시려면 이제 본 강의를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입문 강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수요 공급 이론, 투자 이론, 금융 이론은 앞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세 개의 파트는 조금 더 복습해서 보시고, 이제 본 강의 촬영이 시작되고 업로드가 되면은 그 강의를 가지고 조금 더 진지하게 깊게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입문 강의 마스터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본 강의 때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